이게 예, 처음에 프리미어를 키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런 화면이 이제 시작창이 뜨게 됩니다. 시작창이 이제 시작창이 뜨게 되는데 이 시작창은 이전 버전 뭐 예를 들어 CC 버전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 전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뜨진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진입할 수 있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어제 잠깐 이렇게 설명 드리신 분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라는 게 다른 거 말고도 이제 프로젝트에는 여러 이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열기가 있고 그 밑으로는 그 다음에 새 팀 프로젝트가 있고 팀 프로젝트 열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왜 있냐면 클라우드 시스템 때문에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때문에 공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공유해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방송국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방송국에서 가편을 하고 난 다음에 종편이나 이제 BGM이나 음악을 집어넣을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측에 보시면 여기는 내가 작업했었던 작업 리스트입니다. 작업 리스트, 작업했던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겨울이라고 제목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는 그냥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지금 같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일부러 한글 버전 쓰시는 거예요? 예.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너무 또 한글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한글로 하는 게. 근데 이제 섞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이게 패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 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패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이쪽 왼쪽 위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아웃라인이 이렇게 어떻게 변해 보이죠 지금?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하면은 여기가 지금 활성화인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은 이제 소스 패널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스 패널 말 그대로 원본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원본. 예, 이 원본은 작업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프로그램 패널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패널. 이게 작업한 타임라인에서 작업한 것을 여기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작업한 것을 프리뷰할 수 있는 창입니다. 패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프로젝트 패널. 예,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주로 이제 재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툴 패널입니다. 툴 패널. 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타임라인 패널이고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타임라인이라고 그냥 합니다. 뒤에 패널 뭐 이렇게 다 빼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우측에 있는 거 이건 이제 오디오 게이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오디오 패널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면요. 우리 오디오가 많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오디오를 넣으면은 여기 피크가 있습니다. 피크.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 이 패널들을 확대할 때는 1번 그러니까 숫자 1번 옆에 보면은 물결 무늬 있잖아요. 물결 무늬를 열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물결 무늬. 단축키가 물결 무늬. 아 저쪽 오디오에다 넣고. 그러니까 선택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네. 선택한 것에 물결 무늬를 누르면은 이렇게 예,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작아서 제가 확대를 한 겁니다. 일부러. 보시면은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가 0입니다. 0. 여기까지 올라가면 색깔이 보통 빨간색이 올라오죠. 피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오디오가 깨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나 이 사이, 여기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면 오디오가 깨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패널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가져오야 합니다. 미디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파일이라기보다는 미디어들을 가지고 오야 합니다. 미디어를 가져올 때는 여기 프로젝트 패널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서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로는 컨트롤 I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I. 예. 그리고 폴더가 있으면 폴더를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오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은 샘플 중에서 윈터가 있기 때문에 윈터를 이거 하고 커맨드를 누르면은 다중 선택이 됩니다. 커맨드를 누르면 따로 컨트롤 누르시면은 따로 선택이 되고요. 시프트를 누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면은 시프트도 다 되네요. 지금 뭐 이렇게 드래그 되는데 이게 약간 맥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프트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셔서 가져오기를 할 수 있고, 폴더를 선택해서 폴더 전체도 가져오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 전체도. 예. 폴더 모양으로 그대로 들어오나요? 예. 그룹핑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영상만 들어오는 건가요? 이미지하고 미디어가 다 들어옵니다. 예. 지금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 들어왔죠. 새로운 폴더하고 이 폴더 이름을 영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하고 이것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영상이라고 아까 거기 위. 이거 있죠. 가져오기. 또 선택할 수가 있네요. 영상 폴더 이름 저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영상이라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까 JPG도 있었고 이렇게 영상 파일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건 리스트 타입이잖아요. 네. 리스트 타입. 이것을 이제 프리뷰 타입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프리뷰 타입. 그리고 이 프리뷰를 좀 이렇게 이걸로 스크롤로 좀 크게 작게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를 눌러주면 이제 원래 있던 이런 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리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하나하나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파일을 통째로 폴더 자체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바탕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고 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져오기를 해서 하나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더블 클릭을 해서 뭐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서 가져오실 수 있고, 시프트를 눌러서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아니면은 여기 어디가 있냐, 데스크탑에서 영상, 아까 영상이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한 번에 폴더 전체를 싹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핑된 이걸 이제 폴더라고도 하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영상에서는 빈이라고 합니다. bin 폴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얘네들을 볼 때는 이런 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서 뭐 크게도 볼 수 있고 작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도 크게도 볼 수 있고 작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시퀀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미디어를 여기로 긁어와서 뭐 시스템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됐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딱 드래그 지금 되는데 예전 버전들 그러니까 CS 뭐 2 뭐 CS 1, 2는 뭐 한 10년 전, 15년 전 뭐 이렇게 얘기인데 그때 이렇게 못 갖고 왔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됐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되게 유연합니다. 많이 유연하게 돼 있고요. 우선 우선은 여기를 새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요. 맨 위에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코덱입니다. 코덱들. 코덱은 다양합니다. 왜냐? 코덱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캠코더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MS 자기 자사도 있고 H264 같은 뭐 이런 코덱들도 어떤 사람은 좀 심심해서 자기 만들어서 코덱 만드신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 어쨌든 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하여튼 다양합니다. 코덱은. 그래서 지금도 여기다 보시다시피 여기 코덱이 쭉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코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캠코더 회사 가시면은 코덱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다 자기네들 것이 다 좋다고 합니다. 결국은. 네. 여기에서 알아두실 점은 다른 것보다도요. 여기 딱 열면은 AVC 저는 보통 AVC HD를 쓰는데요. 720p 1080p, 1080i가 있습니다. 1080i 같은 경우 i하고 p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으실 텐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720p는 우리가 그냥 HD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보통 720p를 두고 이제 많이 말을 하고요. 풀 HD라고 말을 하면은 1080을 풀 HD라고 하죠. 그것도 1080 60프레임을 두고 많이 그렇게 풀 HD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말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프레임은 영상의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우리 수학 시간이나 이렇게 길이나 도형 뭐 이런 것들 배우실 때 최소 단위가 있잖아. 1mm 뭐 이렇게 예를 들어 1나노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에서는 1픽셀 뭐 이런 것처럼 영상에서는 1프레임이 최소 단위입니다. 1프레임. 그래서 우리 보통 00 땡땡 00 땡땡 00 땡땡 하고 뒤에 세미콜론에서 땡땡 세미콜론에서 이렇게 00 붙는 이유가 맨 끝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네. 그러니까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 절대의 법칙입니다. 원본 자체가 60프레임, 120프레임으로 하면은 그대로 뽑아내면 그대로 깨끗합니다. 선명하고. 근데 30프레임으로 찍고 120프레임 걸어놔도 30프레임입니다. 원래 30프레임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P가 있고 I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는 인터그레시브, 예? 네. 그리고 P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비순차 방식, 순차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순차 방식, 비순차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영상 보면은 이렇게 떨리는 효과 있잖아요. 살짝 멈췄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려 보이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 영화 보실 때 다운로드 받으실 때도 이렇게 멈추면은 사람이 살짝 이렇게 옆으로 줄 나가 있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예, 인터그레시브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인터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가 뭐가 좋다고는 설명은 안 해요. 근데 깔끔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느끼는
그냥 생각처럼 그냥 뚝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멈췄어도 이런 잔상 같은 것이 안 보이는 방식은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인프로그레시브는 비순차 방식이라서 이게 그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쉽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숫자가 1부터 10까지 그냥 1, 2, 3, 4, 5, 6, 7, 8, 90이 되는데 퍼즐처럼 10까지는 가는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살짝. 그런데도 균형을 잡혀 놓는 거죠. 얘네는 방식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촬영할 때 인터그레시브로 촬영했는데 렌더링을 걸 때 그러니까 즉 아웃풋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MP4 아니면은 WMV 아니면은 MOV 파일로 이렇게 아웃풋을 할 때 출력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이런 줄이 막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의하실 점 이걸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촬영할 때 보면은 촬영 모드에 보시면 캠코더나 카메라 모드에서 I하고 P 모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없으면 그냥 무조건 P 모드입니다. P. 네. 그래서 IP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I인데 내가 무슨 효과를 내고 싶어. 그럼 막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떨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편집 툴에서 이걸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타임라인 또 설명을 하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AVC HD 30이나 그냥 60을 놓고 합니다. 그냥 60 놓고 합니다. 원본이 뭐 30프레임이든 29.97프레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나오는 거는 29.97이고 30프레임입니다. 원본이 30프레임이면은 29.97이면 29.97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시퀀스에서 이제 시퀀스 이름입니다. 파일명입니다. 시퀀스 이름. 우리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이름입니다. 그러면 저는 겨울 1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짠 하고 타임라인이 여기 숫자도 타임 코드도 나오고 트랙도 이렇게 짠 하고 나와줍니다. 정확하게. 여기 위에서부터 V라고 쓰여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비디오 트랙. 그리고 밑에는 오디오 트랙입니다. 오디오 트랙. 그리고 프리미어나 이런 전문 영상 툴은요 트랙을 무한대로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한대로 늘려서 쓰시면은 한 10트랙만 가도 막 버벅거리실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만큼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아닌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료 버전이나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이제 저렴한 거나 이제 싼 거 좀 아마추어용 영상 툴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5트랙이나 3트랙까지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막상 근데 이제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 트랙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두 트랙 정도밖에 안 써요. 근데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그 이상도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나 이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그런 데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예, 시퀀스까지 딱 생겼으니까 이제는 뭘 해봐야죠? 뭘 해보기 이전에 소스 창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죠?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이. 예. 찍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샘플 영상입니다. 예,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예. 스피커가 아니라. 예. 뒷방에도 연결이 있었어. 깜짝 놀랐어. 예. 그래서 아니 여기서 나서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 밖으로 꽂지 않았어.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소스 패널이라고 했죠. 소스가 그대로 나옵니다. 소스의 화면 크기도 지금 이거는 뭐 제가 12801 720으로 갖고 온 건데 이게 만약에 옛날 우리 640에 480이면 640에 480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이게. 왜냐? 소스니까. 소스는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렇게 해서 트랙을 이렇게 갖고 가면은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클립이 불일치한다는 창이 딱 뜹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작업 환경은 지금 1920, 1080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1280720이에요. 그러면은 1280720으로 시퀀스 설정을 변경할 거냐? 이 소스 기준으로 아니면은 기존 설정, 즉 시퀀스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유지를 하고 얘가 작잖아요. 그러면 화면을 늘려야 하잖아요. 근데 늘릴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좀 옆으로 퍼지거나 위로 새거나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프레임 크기 비율로 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약간 화면에 좀 찔리긴 해. 예? 화면은 조금 이렇게 뭉개지겠어요. 아, 그렇게는 안 뭉개집니다. 부드럽게 뭉개지나? 아니요, 안 뭉개집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아니 640을 1024로 늘렸는데 왜 안 뭉개냐? 아,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렌더링을 걸다 보면은 렌더링의 용량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리고 나중에 렌더링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웃풋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통째로 갖고 온 겁니다. 통째로. 근데 이거를 통째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갖고 오겠다. 소스에서 좀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커서 소리가 줄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그리고 갖고 온 김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소리 말고 영상만 갖고 오고 싶어요. 통째로.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필름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비디오만 들어도. 네. 소리가 밑에 없죠, 오디오가. 반대로 나는 오디오만 갖고 싶고,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그냥 스틸 화면으로 내가 필요한 BGM 이렇게 깔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BGM만 갖고 온다. 좀 BGM만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오디오 트랙이 두 개라서 원본에서 오디오 트랙이 두 개라서 저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죠.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인 거죠, 원래. 네. 하나입니다, 하나. 스트레오니까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거 그냥 통째로 갖고 오시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갖고 오시는 게, 필요에 따라서 오디오가 필요한데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근데 오디오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리를 해야죠. 분리를 해야 합니다. 오디오하고 얘하고 얘는 항상 같이 다녀요. 지금 원래 같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연결 해제가 있습니다. 연결 해제. 단축키는 얘 선택을 한 다음에 U를 누르면 됩니다. U를 언링크. 네, 그러면 이제 얘를 딱 따로 놓습니다. 따로. 그리고 컨트롤 Z를 눌러서 한번 단축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로 마우스 누르고 U 버튼. 얘는 이게 한글 버전이라 다르네요. U 버튼이 안 먹네요. 예. 예, 그냥 연결 해제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오디오만 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거는 지금 1분짜리라서 아주 뭐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30분짜리 편집이다. 근데 30분을 놓고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팁입니다. 이거는 영상 편집할 때 얘를 이렇게 누르고 좀 패스트로 돌립니다. 그리고 인, 아웃 누르고 갖고 옵니다. 이렇게 인아웃 단축키는 IO
IO입니다. 플레이하면서 IO 하고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 부분만 딱 예. 해서 예.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 아웃 하자. 그러면 또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해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리고 또 플레이를 하고 배속으로 또 돌려요. 인 아웃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인아웃 편집입니다. 이게 스피커 저걸로 되지 않나요? 네? 리모컨으로? 그런 거 아니죠. 소리 줄여야겠다. 그걸로 되지 않나요? 소리를 볼륨 여기 있네. 저 위에 있어요. 조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예. 딱 좋습니다. 인, 아웃 이렇게 단축키가 인, 자, 아웃 다음에 보시면은 콤마가 있고요. 옆에 이제 키보드 중에서 도트 있잖아요. 점이 있고 네. 이게 슬래시. 점에서 점 옆에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쉼표처럼 그걸로 그걸로 넣으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삽입 모드가 있고 덮어쓰기가 있습니다. 예. 삽입은 사이가 있으면은 이 사이를 벌려줘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게 삽입이고 덮어쓰기는 이 사이가 있으면 그냥 합쳐져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삽입 모드하고 영상 하나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것을 또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크기를 해놓고요. 제가 이 정도 좀 영상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영상들이. 예? 그러면 이렇게 인 I 눌렀죠? O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얘가 벌어지는 겁니다. 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인, 아웃 하고 점을 눌렀어요. 안 벌어지고 그냥 삽입이 아니라 이거는 직접 해보시는 게 해보시면 인점 삽입이 무엇이고 아웃점 삽입 덮어쓰기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제 이걸로 짧은 걸로 해볼게요. 짧은 걸로 맨 앞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맨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삽입으로 해볼게요. 삽입은 이제 쉼표예요. 쉼표 아니면 이걸로 그냥 누르셔도 돼요. 근데 시간이 자꾸 늘어났죠. 삽입이 됐으니까 언도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이걸로 하면은 딱 보이시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삽입. 내가 이 공간을 놓고 이 뒤 영상들도 밀려 있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다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버라이트 덮어쓰기 하면은 얘만 나오고 그 뒤에 컷들은 얘 물린 초만큼 그냥 잡고 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걸 언제 많이 쓰느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영상이 길이가 한 20분, 30분, 40분 아니면 다큐예요. 그러면은 보여야 돼요. 단축키는 영상의 모든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절대적으로. 프리미엄만 스페이스바가 아니라요. 모든 영상에 그 하물며 3D까지도 모든 영상에 플레이 버튼은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인, 아웃 해서 넣으실 때 잠시만요. 너무 인아웃이 짧네요. 인아웃 이렇게 해서 삽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화면 방금 밀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 화면 크기 이렇게. 여기 마우스에서 프레임 크기 비율 조정 이렇게 해서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단축키가 프리미어에서는 JKL이라고 합니다. JKL. JKL. K는 플레이 버튼입니다. L은 배속입니다. 앞으로 2배속, 3배속, 4배속, 8배속. 여기에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L을 한번 눌렀습니다. 뭐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죠. 네, 엄청 빨리 지나가죠. 네, J는 거꾸로죠. 네. 거꾸로 다시 거꾸로 가면 돼 이렇게. 네. 2배속, 4배속, 8배속 이렇게 JKL을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영상 분량이 커지거나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또 강의가 길어지시는 분들은 JKL로서 이렇게 보면서 빨리빨리 컷을 딱딱딱 잡습니다. 점을 잡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인아웃 편집이라고 합니다. 인아웃 편집. 네. 이거를 컷 편집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거는 인아웃 편집입니다. 소스에서 거기서부터 필요한 부분만 툭툭 건드려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아웃 편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거 여기 프레임 내보내기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면 스틸입니다. 스틸. 그러니까 영상은 여러 장의 아까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이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의 종이에요. 우리 옛날에 책을 이렇게 따르르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그 한 장이에요. 한 장. 프레임이 이 한 장이라는 거예요. 한 장이 만화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부드럽게 이렇게 한 장 이게 원화 이제 중간에 동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관법을 이용해서 근데 이 한 장 하나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영상 참 좋아. 영상도 좋고 사진을 남기고 싶어. 에라이 찍자. 이렇게 찍으면은 프레임 프로젝트로 가져오기를 눌러주면은 프로젝트로 여기에다가 소스가 바로 생깁니다.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있고요.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보면은 짠 사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요즘은 HD나 아니면은 FHD나 아니면은 4K잖아요. 사진 인화도 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예. 주로 PNG로 저장. 아니요, 저 JPG로도 많이 하고요. 타가 파일로도 많이 하고요. 그때마다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눌렀을 때 짠 하고 이렇게 종류가 DPX, JPG, 오픈 EXR, PNG, 타가, TIFF 파일까지 다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리프레시를 어떻게 해요? 예? 했는데 바로 브라우저에 나타나지 않게 프로젝트 속에서 조금 캡처를 했는데 캡처를 해서 JPEG으로 세이브를 했는데 예. 프로젝트 속에 이게 CS6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CC 2015부터인가 17부터인가 생긴 기능입니다. 이게. 이전 버전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메뉴가 있는데 왜 안 되지? 메뉴가 다 작동했는데 안 되는 건 소리인데. 저장된 건데. 저장되는 위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위치도 다 선택했는데. 바로 안 가져와집니다. 지금 이게 없습니다. 이게 거기는 프로젝트 가져오기가. 프로젝트에 가져오기. 이게 없습니다. 이 메뉴가. 그럼 바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버전 업 되면서 좋아진 기능입니다. 저도 이게 예전 버전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일일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찾아보기에서 그러면은 여기 내가 저장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근데 얘는 됩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 2017부터 이 기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최신이잖아. 지금 2019까지 나왔습니다. 어차피 완전 최신이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인아웃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인아웃을 해제하려면은 이 사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인아웃 해제가 나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해제 안 나오네요. 나와야 정상인데. 예? 어쨌든 어쨌든 저는 이걸 다 갖고 오겠습니다. 통째로 관계상 프레임 크기를 또 이렇게 크게 해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드를 하나 더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주 잘 쓰는 기능들 이제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툴. 그리고 툴 옆에 이렇게 보면은 선택 도구하고 뭐라고 가로치고 써 있죠. V. 그리고 안 보여. 다시 이렇게 선택 도구 다음에 V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단축키입니다. 이게 가로친 것들은 다 단축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컷 편집은 그냥 컷 편집이 아니라 자르는 편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또 이렇게 합니다. 플레이하면서 제가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K를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K. 예, 보면서 얘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컨트롤 K를 두 번 누르면 그런 건 아니고요. 컨트롤 K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려집니다. 그러면 잘려진 구간을 봐서 이건 내가 삭제하고 싶어. 클릭하고 벨레트 키 누르고 얘네들을 선택을 쭉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그 프레임이 잘리는 거예요. 그 구간이 잘린 거죠. 내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편집이잖아요. 우리 책을 쓰더라도 책 양을 50쪽을 썼어요. 근데 내가 30쪽까지 내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그러면은 20쪽은 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또 이렇게 압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편집이 들어가잖아요. 편집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구간을 설정할 때 예. 처음에 컨트롤 K 누르고 이건 자르는 겁니다. 구간은 아니고요. 자른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축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면도날. 예, 그게 한 번만 누르면 되는지 구간을 설정해서 하는 건지. 예. 그 질문을 예를 들어서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네.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고 얘만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만 지우면 되겠죠. 근데 그 사이를 지우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얘를 선택해서 한 이 정도에서 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 도구를 누른 다음에 얘만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두 개를 눌러야 이 사이가 나오잖아요. 사이값이. 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붙이면 되겠죠.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를 플레이를 하면서 자르고 싶다.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하면서 컨트롤 K. 여기야. 이렇게. 응? 그래. 여기서 또 한번 또 잘라. 여기 이거 너무 빨라. 화면이. 너무 빠르니까 이 부분은 좀 자르고 싶어.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나 자르고 싶은 거 여기하고 여기야. 나 앞에 이 부분 잘라.
편집해서 없앨 거야. 이 부분도 편집해서 없앨 거야. 그럼 이렇게 붙이고 한번 보자. 어떻게 나왔나. 응? 이렇게 맞네. 내 생각한 대로 맞아. 나왔어. 그렇게 빠른 부분 없어졌어. 근데 여기가 좀 어색해. 그럼 여기 어색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대표님 지금 화면 이렇게 열릴 필요 어떻게 아 타임라인이요? 네. 줄였다 줄였다 그랬지. 네. 그거는 더하기 빼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네. 타임라인 안에서 더하기 빼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타임라인을 선택하시고 영상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네, 더하기 빼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 쓰는 겁니다. 숫자판은 안 되는군요. 거기 숫자판 안 되고. 네, 거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키보드는 숫자판이 아닙니다. 여기 아. 타주키는 숫자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영상이 없어도 되게 되네. 예, 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여기까지 빼야 하는데 이걸 또 커팅 하기에는 귀찮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여기 빨간색 모양이 보입니다. 저기 빨간색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 네. 뭐예요? 바로 트림입니다. 이제. 예, 트림.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좋아. 이 정도 그래 이 정도 딱 해가지고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맞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네. 됐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있죠. 그냥 이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딱 갖다 놓고 쭉 끌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가 삭제가 되는 거네요?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아래에 있는 영상들은 다 지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어제 설명 말씀드렸죠. 원본 절대 법칙. 네.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은 요 안에서는. 그렇죠. 여기 안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지금 그렇게도 할수 이상에서 있다. 예,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근데 편집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얘를 선택하시면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아니 노란색이 아니라 B 예. B를 누르시면 얘를 선택을 하시면요. 얘는 노란색이 됩니다. 여기가 노란색으로 보이시나요? 확실히? 네. 예. 괜찮죠? 빨간색 것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커버 좀 잠깐 저기 갖다 놔주시겠어요? 예? 아까 그 V에 예. 잔물결 편집. 잔물기 편집이라고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인데 예, 리플입니다. 원래 이게 리플 편집입니다. 이거는 트림이 아니라 리플 편집은 잡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바로 됐죠. 공간이 없어집니다. 리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근데 리플 편집 얘를 가지고 딱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공간이 없어지죠.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일반 트림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스토리로 잠시만요.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시스토리로 작업네요. 예. 너무 많이 이렇게 갔죠.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일반 선택 도구로 했을 때 한 이 정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블랭크가 블랙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공간 없어 바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예. 이건 숙련 되시면은 얘보다도 리플을 많이 쓸 겁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내가 커트를 잡고서 밀렸다 줄였다 하기 때문에. 예. 단축키는 B입니다. B. 예.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델레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델레트 키 누르면 여기가 공간이 비잖아요. 그렇지 않고 얘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황에서 델레트 키 누르면은
얘는 옵션이네요. 예, 자석이 됩니다. 예, 딱 붙습니다. 단축키가 지금 좀 달라서 저도 헷갈렸는데 윈도우는 Shift 델레트 키 누르면은 예, 딱 이렇게 붙어서 버립니다. 이렇게 딱 붙어 버립니다. 그냥 델레트 키하고 다르게. 예, 그리고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 공간도 영상이기 때문에 델레트 키를 누르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는. 예.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랙에 대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를 잠그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선택이 안 됩니다. 절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가려주면은 말 그대로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이렇게 잠그면은 오디오가 선택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선택을 하면 색깔이 좀 이렇게 달라지죠. 좀 약간 회색 톤이 돈다고 해야 하나요? 예, 회색 색깔이 이렇게 좀 더 있는데 뮤트도 됩니다. 그럼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 파형 게이지가 안 뜨죠, 절대로. 예. 예, 솔로가 있습니다. 솔로 보면은 근데 얘는 솔로가 지금 필요 없는 게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디오 트랙이 예를 들어 오디오 트랙을 여러 개로 하나를 만들어 보면 얘를 이렇게 얘를 그냥 끌고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랙을 얘도 밑으로 놓고 얘는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트랙이 두 개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좀 확장이 됩니다. 예, 예, 얘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소리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커지는데 얘만 솔로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 소리만 솔로. 얘 소리만 나옵니다. 솔로를 빼면은 이렇게 소리가 막 나는데 솔로를 놓으면은 얘 소리만 나옵니다. 솔로. 예. 레코드는 말 그대로 음성을 마이크가 있으시면은 음성을 바로 녹음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PPT 자료 놓고 영상 흘러가는 거 내가 이렇게 녹음하겠다 하면은 마이크 괜찮은 거 놓고 녹음하시면 이렇게 녹음됩니다. 예. 지금 영상이 옆에 있던 걸 위로 올렸잖아요. 네, 트랙을 올린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화면상에는 그냥 위 것이 보입니다. 뭐든지 윗게 보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레이어 개념하고도 비슷한데 위로 올리면 올린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즉 위에 있는 게 트랙의 맨 위에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대신 오디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디오는 무조건 소리이기 때문에 5개입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막 노이즈가 막 꽉 찹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네. 이건 많은 것도 아닌데 예. 예. 그러게요. 한 것도 없는데 예. 예.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아두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예. 더하기 빼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쭉 편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상황에서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해보면서 막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편집 이렇게 되네 이걸 되네 이런 것을 좀 느끼시고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30초니까 예를 들어 이거 1분짜리니까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얼마든지 1분 안쪽으로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랐어도.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얘는 1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까지는 이렇게 1분까지는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쓰는 거지 자르거나 없앤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작업 환경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보인다, 없어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원래 얘는 1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1분은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클립이 원래 1분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창의 크기만 앞으로 벌렸다 뒤로 벌렸다 하고 1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예. 앞으로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쓰는 겁니다. 결국 편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 NG 낼 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NG 영상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진지하게 해야 하는데 막 옆에서 웃고 막 그러자. 그거 NG잖아요. 그럼 그거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전까지는 되게 잘했어요. 그럼 이거 못했어. 그럼 편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무조건. 그렇게 해서 편집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예요. 내가 50분을 찍어도 필요한 부분은 10분이 될 수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5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50분 중에서도 물론 이제 50분이면은 더 쓰긴 하죠, 실은. 네, 그렇다라는 거죠. 편집에 필요한 컷만 쓰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잘라서 내가. 그러니까 그게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막 효과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다 CG 작업입니다. 근데 프리미어는 기본 CG 작업을 합니다. 대신 모션 그래픽 같이 화려한 것은 못합니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필요한 부분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하고 아까 이렇게 아까 분리를 설명드렸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해제를 했잖아요. 그럼 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연결을 해제만 되냐? 연결도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연결을 다시 재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영상이 1분짜리였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줄이면 빨라지는 거예요. 아, 그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아, 호기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강의 내용을 안 빠뜨리고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엄연히 링크입니다. 아까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연결 해제 연결 이 똑같은 위치에 연결 해제 연결이 있는데 이거는 링크입니다. 뭐하고 링크? 영상과 오디오 원래 녀석들끼리 링크를 시키는 거고요. 이거 말고 얘하고 그룹을 지을 겁니다. 얘는 꼭 같이 가야 돼. 그룹. 이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데 저는 지금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데 그룹이 돼요. 이렇게. 우리 같이 가야 돼. 그룹핑입니다. CC에만 있나 봐요. 예? CCM. 그룹이요? 그룹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룹은 옛날부터 있었던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이 있으면은 가끔씩 보이그룹, 걸그룹도 해제하죠. 어제도 해제했던데 SBS인가 거기에서 KBS죠. 그룹 해제 하면은 빠이빠이 이렇게 됩니다. 그룹 해제. 그룹핑도 잘 씁니다. 종종.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트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랙이 투 트랙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해하시겠죠? 두 개가 그러니까 트랙이 지금 두 개를 사용하니까 투 트랙이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얘도 활성화를 이렇게 시키고요. 트랙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선택을 해야 예. 활성화가 돼요. 예. 왜냐면은 이제 효과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잘리는 기능이 안 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꼭 해주시고요. 이제 뭘 설명드리냐? 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라고 하는데 이건 번역 오류입니다. 이거 마블에서 오류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트랙 셀렉트 툴이. 네, 셀렉트 툴입니다. 트랙 셀렉트 툴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얘가 지금 보면은 좀 화살표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놓고서 얘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내가 밀고 싶다. 여기 앞에 뭘 넣고 싶은데 아니면 여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근데 트랙이 여러 개예요. 3개, 4개.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밀어야겠죠. 근데 이걸 다 선택하다 보면은 클립 영상이 자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얘만 이렇게 하면 얘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얘를 갖고 밀면은 똑같이 밀려집니다. 다. 예. 매우 유용합니다. 이거는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를 또 Shift를 누르면은 단일 트랙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하나만 나오죠. 하나 지금 하나. 그러면은 얘를 누르고 가면은 안 밀려요. 왜냐? 위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밀릴 겁니다. 지금 안 밀릴 경우면은 그냥 얘를 원래 이 모습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얘네들이 똑같은 녀석들이지만 단축키를 한 번씩 더 추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단축키가 또 나와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은 우리 복사를 뭘로 하죠? 합의? 예, 복사 문서 어떻게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죠. 예,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Alt 키 누르고 빼시면 Alt 키 누르고 그냥 드래그해서 뺀 겁니다. 예, 그래. 예. 근데 참고로 아도비 모든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포토샵도 이미지 하나 딱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르고 빼면은 복사돼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Alt 키 누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Alt 키 누르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전체 선택은 드래그로 그냥.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도 뭐 이렇게 Alt 키 눌러서 빼셔도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도 좋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아요. 근데 이 정도 선택을 해서 Alt 키 눌러서 그냥 쭉 빼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이것을 물결무늬가 크게 확대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를 확대를 해서 이 작업한 것들을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꼭 렌더링을 걸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예, 다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 편집이 있습니다. 밀어넣기, 뭐 펜도구, 손도구, 텍스트. 예,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예, 저 오른쪽에 예, 지금 그 항목이 예, 1분짜리였잖아요. 예. 패스트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패스트 좀 빠르게. 제가 물었던 거는 요런 마크로 줄이고 늘렸다 했잖아요. 네. 1분까지는 이게 어차피 1분짜리니까 네.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 예, 줄인 부분이 1분짜리가 원본은 그대로이면서 예. 요 안에서 그 플레이를 하면 이게 빨라지는 건지 속도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라고 보시면 그럼 돼요. 여기서 요 범위 내에서 여기를 설정하면 여기만 쓰는 거죠. 커팅해서 예, 쓰는 편집은 그러라고 있는 거죠. 예,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어제 말했다시피 뭐 30초 1분인데 1분 넘길 수 있다, 1분보다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바로 패스트 아니면 슬로우입니다. 단축키는 R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얘가 얘인데 여기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배속이 몇 배속이 되냐? R을 누르고 아니요. 단축키가 그냥 R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방식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 시간, 지속, 음. 스피드 앤 듀레이션인데요. 여기에서 속도를 300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배속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속도를 이번에는 줄여보겠습니다. 50. 그러면은 천천히 가죠.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근데 내용은 변화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 내용에 그 시간 내에 내용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리고 아까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했는데 내가 100%를 이 툴 도구로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그냥 100을 쳐주시면 됩니다. 속도를. 네. 100으로.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드라마 끝날 때 좀 슬로우로 천천히 끝나잖아요. 그럼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냥 슬로우 주면 됩니다. 슬로우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냥 편집 중에 하나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은